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살 것이고 한국이 미국에서 우리 노동자를 이용해 선박을 만들게 할 것이라며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했죠.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한미 협력이었습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경주 에이펙 행사 기간 중 미국 최대 군함 건조업체인 헌팅턴 인걸스와 협력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사는 미국에 새로운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인수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했죠. 한국 정부는 7월 관세 협상 타결 이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중 무려 1,500억 달러를 조선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 외환 보유액의 약 36%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한국 조선업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미국이 군함 한 척을 만들 때 중국은 세 척을 찍어낸다고 경고했습니다. 2023년 미국 해군정보국 평가에 따르면 중국의 조선 능력은 미국의 무려 23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대형 국영 조선소 하나의 연간 생산 능력이 미국 전체 조선소를 합친 것보다 많다는 충격적인 분석이죠. 미국 조선업의 몰락은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1980년대 이후 미국 내 조선소 수는 80% 이상 감소했고 과거 400여 개에 달했던 조선소가 현재는 겨우 21개만 남았습니다. 연간 건조 능력도 5척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죠. 글로벌 선박시장 점유율은 고작 0.1%에서 0.2%에 불과합니다. 미국 의회사나 의회조사국의 로널드 오루크 분석관은 지난 3월 청문회에서 미국 조선소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련 인력이 부족해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반면 한국 조선업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 한국은 세계 수주 점유율 27%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49%로 1위, 일본이 2%로 3위니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전략적 파트너인 셈이죠. 삼성중공업은 최근 3분기 영업이익이 2,3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며 한국 조선업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한국의 군사력 성장도 눈부십니다. 미국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발표한 2025년 군사력 랭킹에서 한국은 세계 5위를 차지했습니다. 군사력 평가지수 0.1656점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5위를 기록한 거죠. 이는 영국, 프랑스, 일본 같은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을 제친 순위입니다. 한국은 2011년 처음 10위권에 진입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24년 5위에 올랐고 2025년에도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해군력의 급성장입니다.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차세대 구축함 KDDX 개발로 해상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고 잠수함 전력도 꾸준히 증강하고 있습니다. 독도함 같은 대형 상륙함까지 보유하면서 해상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됐죠. 공군 역시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로 질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워싱턴의 한 국방 전문가는 한국은 IT 강국답게 인공지능, 드론, 로봇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접목해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2024년 국방 예산은 약 68조 원으로 세계 11위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개막식에서 2030년까지 국방 R&D와 항공우주 R&D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방산 수출도 급성장해 폴란드와의 단일 계약만 9조 원을 돌파했죠. 한국 방산의 글로벌 위상이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한국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이미 미국 조선업이 한국의 도움과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4월에는 미국 해양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쇠퇴한 미국 조선업 재건에 시동을 걸었죠. 미 의회도 같은 달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초당적으로 발의해 향후 10년간 전략 상선단 250척을 새로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이 이뤄질까요? 하나그룹은 이미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 필리조선소를 직접 방문해 조선소 현대화 등 세부 투자 계획을 점검했죠.
한국 조선사들은 설계, 건조, 용접 등 전반적인 기술을 미국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대형 선박 건조에는 설계 6개월, 건조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이 전 과정에 대한 기술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의 오르크 분석관은 청문회에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 조선업에서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며 미국은 새로운 인력 훈련과 조선소 내 자재 흐름 관리에서 일본과 한국의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조선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조선소에 가봤더니 한국이 1970년대에 쓰던 용접기를 쓰고 있더라며 미국의 기술 낙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해군 군함 건조 협력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이번에 협력 각서를 체결한 헌팅턴 인걸스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생산하는 미국 최대 군사 조선소입니다. 양사의 협력으로 미국은 쇠퇴한 조선업을 재건하고 한국 기업은 미국 방산 시장 진출 기회를 얻게 되는 윈윈 구조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함정 건조가 필요한데 미국 조선소들은 노후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2030년까지 460척 규모의 해군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도 현재 260척 수준인 함정수를 크게 늘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 해군 연구개발인수 담당 브렛사이들 차관 대행은 미국 조선업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군함을 생산하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문제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 해군과 해병대가 세계 최강의 해양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업 공급망 강화와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런던의 한 국제안보 전문가는 미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해군력을 이렇게 의존하게 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이는 중국의 해양 굴기가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도 제기합니다. 미국 내 조선소 건설이나 인수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미국의 높은 인건비와 까다로운 규제가 수익성을 제약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조선업계는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감사원의 쉘비 오클리 국장은 미국 조선소들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숙련 인력이 부족해 해군이 필요로 하는 속도로 함정을 건조할 역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 조선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국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한번 들어가면 안정적인 물량과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특히 군함은 장기 계약으로 안정적 매출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 조선업을 지원하면서 협력 체계를 갖추면 전략 상선단과 해양 방산 부문 수주에서 경쟁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며 조선 기술 협력이 실질적 산업 연합의 성격을 띠게 되면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결정에서 한국이 우대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조선업계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의 대출 보증 등을 통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는 거죠. 파리의 한 경제분석가는 한국이 군사력과 조선 기술력을 동시에 활용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건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며 이는 관세 협상 같은 통상 마찰을 완화하는 동시에 양국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군사력 성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이 미국의 절박한 필요와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한미 협력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방문과 조선 협력 강조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안보 동맹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더 이상 안보를 제공받기만 하는 수혜국이 아니라 미국의 해양 전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미-조선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